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믿는가? 그러나 거울을 보라. 거기에는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 욕망, 두려움, 그리고 무수한 선택들이 새겨져 있다. 출발선은 운명이 정했을지 모르지만 도착점은 당신의 선언과 실행이 결정한다. 다산 정약용은 고난의 늪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18년 유배와 6자식의 죽음을 삼킨 채 삶을 다시 세웠다. 그의 언어는 고리타분한 옛 성현의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분노하고 지쳐있는 당신의 목덜미를 거칠게 붙잡아 흔드는 전율이다. 작은 자비에 안주하지 말고 낮은 목소리의 분노로 세상을 바로잡으며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지킴이가 되어라. 이 글은 당신의 마음을 찢고 두려움을 건드리고 결국 당신을 도착점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당신에게는 변명할 시간이 없다. 이제 묻겠다. 당신은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겠는가? 아니면 도착점을 스스로 선택하겠는가? 태어난 집, 학교, 도시, 시대는 출발선을 긋지만 인생의 품격은 도착점이 결정한다. 다산 정약용의 사유는 바로 이 주권 회복에서 시작된다. 출발선은 우연이지만 도착점은 선택이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라. 나는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도착점을 정하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첫째, 목적지를 한 문장으로 규정하라. 나는 문란한 사람으로 살아 난느를 만들어낸다. 둘째, 도착점을 측정 가능한 표지로 쪼개라. 연, 분기, 월, 주 단위의 핵심 결과와 선행 행동. 셋째, 경로를 시각화하라. 시간표, 마일스톤, 확인 체크리스트. 넷째, 리스크를 선제식별하고 우회로를 미리 깔아라. 중단 트리거, 재개 프로토콜. 다섯째, 오늘의 한 걸음을 고정하라. 매일 반드시 하는 현계의 비가역 행동. 이렇게 도착점 중심으로 내 삶을 리엔지니어링하면 출발선의 불리함은 변수 중 하나일 뿐 더 이상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다. 환경 탓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은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휴대폰이 아닌 일정이 나를 깨우게 하고 욕망이 아닌 루틴이 나를 끌고 가게 하라. 아침의 첫 90분은 목표와 직접 연동된 깊은 일에 배정하고 저녁에는 다음 날의 단 하나의 승부 과제를 예약하라. 주의력은 자본이다. 알림을 끊고 맥락 전환을 금지하고 집중 블록 사이에 의도적 공백을 둬라. 실행은 방정식처럼 다뤄야 한다. 성과, 플로, 명확성, 집중, 감, 지속. 명확성은 도착점이 주고 집중은 방해 제거가 보장하며 지속은 작은 성공의 누적이 만든다. 의심이 밀려오면 타인을 의심하기 전에 스스로의 의심 습관을 의심하라. 의심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의심하는 나이니 증거 없는 자기 부정은 일정으로 치환하라. 15분 착수 규칙, 1페이지 초안, 1통의 전화. 비교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속도를 버리고 일관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방향 경쟁이며 방향은 도착점 선언으로만 생긴다. 오늘 단 1%의 진행이 100일 뒤 2.7배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게으름은 결심이 아니라 마찰의 문제이니 마찰을 줄이는 장치, 작업 공간 고정, 템플릿, 체크리스트, 타임박싱을 깔아두라.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를 남긴다. 피드백 주기를 짧게 돌리고 결과보다 과정의 진전을 기록하라. 어제보다 더 명확해졌는가, 더 길게 몰입했는가, 더 빨리 재개했는가. 출발선의 불평은 나를 구하지 못한다. 나를 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최선의 다음 걸음을 선택하는 습관뿐이다. 기적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질긴 설계의 산물이다. 첫 걸음이 기적을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찰나에 내딛는 마지막 한 걸음이 기적을 완성한다. 그러니 도착점을 선언하고 경로를 시트에 박제하고 방해를 잘라내고 오늘의 한 걸음을 수행하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도착점을 정하지 않으면 남의 도착점에 가닿는다. 당신의 인생은 출발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서명한 도착점의 서사로 제작성된다. 삶은 얼굴에 영수증처럼 찍힌다. 눈빛에는 사연이 축적되고 주름에는 세월의 장부가 기록된다. 타고난 이목구비가 표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선택한 마음가짐이 근육의 방향을 바꾸고 피부의 결을 새긴다. 오래 익힌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표정을 고정하며 그 표정이 다시 관계와 기회를 끌어당겨 다음의 삶을 조각한다. 감사는 눈가를 넓히고 자부심은 고개를 세우며 정직은 시선을 곧게 한다. 반대로 의심은 미간을 좁히고 질투는 입술을 얇게 만들며
무기력은 어깨를 내려앉힌다. 그러니 얼굴을 바꾸려면 화장을 고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생을 먼저 고쳐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의 첫 시선으로 스스로를 환영하고 호흡을 깊게 길들이며 오늘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정하라. 이 단순한 의식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미세 근육의 긴장을 풀어 눈동자의 흔들림을 멈춘다. 말을 시작하기 전 3초의 침묵은 턱에 불필요한 힘을 거두고 문장을 단정히 끝내는 습관은 입꼬리를 지탱하며 상대의 마지막 단어를 되짚어 확인하는 경청은 눈빛을 투명하게 만든다.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볼수록 동공의 반응성과 표정의 타이밍이 정교해지고 일과 후의 짧은 산책은 혈류를 끌어올려 피부톤을 되돌린다. 수면 전 1시간의 무소음은 내면의 소음을 낮추고 그 정막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받아 적으면 이마의 주름이 사라지는 대신 이마 안쪽에 질서가 생긴다. 거울 앞에서 억지 미소를 연습하기보다 거울 밖에서 진심을 사용하는 것이 빠르다. 어제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볼의 경직이 풀리고 작은 선의를 실천하는 순간 광대뼈 위로 빛이 올라온다. 꾸준히 읽고 쓰고 걷고 듣는 생활의 리듬은 얼굴선 자체를 정갈하게 다듬는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태도는 얼굴을 바꾼다. 일터에서의 집중과 휴식의 균형은 눈 밑 그늘을 옅게 하고 충분한 수분과 단정한 식사는 피부에 신뢰의 질감을 준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가 얼굴을 얻지는 않는다. 얼굴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어떤 말을 삼키고 어떤 말을 건네는지를 오차없이 드러낸다는 뜻이다. 결국 얼굴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합계이자 내면의 총합이다. 오늘 내가 선택한 한 생각, 한 호흡, 한 문장이 내일의 얼굴을 만든다. 그러니 눈빛의 정직을, 표정의 절제와 온기를, 자세의 자부심을 심어라. 그 축적이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얼굴로 나타나고 그 얼굴이 다시 당신의 운명을 설득한다. 소리치는 분노는 쉽고 침묵으로 삼키는 회피도 쉽다.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한 형식은 낮은 목소리 한 문장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의 기술이다. 첫 단계는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이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이유는 A, 기준은 B, 요구는 C. 이렇게 감정 화가 났다. 가치, 어떤 규범이 어겼는가, 경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분리해 이름 붙이면 분노는 폭발물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둘째, 볼륨을 내리는 대신 명료도를 올려라. 호흡은 4, 2, 6, 들이마심 4, 멈춤, 내심 6으로 3번만 돌리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게 수평으로 고정한 채 속도로 권위를 대신하지 말고 구체성으로 힘을 만든다. 지금 이 표현은 인신공격입니다. 논점으로 돌아와 주세요. 회의 시간 10분 지연이 반복됩니다. 다음부터는 5분 전 입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한 문장은 분석, 판정, 요청의 세 조각으로 구성하되 과거를 망라해 비난하지 말고 현재의 사실과 앞으로의 행동만 말한다. 셋째, 분노를 에너지로 환원하라. 분노는 가치를 침해당했을 때 몸이 보내는 경보음이다. 그러니 무조건 참기는 경보를 꺼버리는 것이고 무조건 폭발은 소방호스로 모두를 쓸어버리는 것이다. 경보를 들었으면 화재 위치를 특정하고 소화기를 겨냥하라. 문제를 사람과 분리해 행동, 영향, 요구 체계로 말하라. 회의 중 휴대폰 사용 때문에 논의가 3번 끊겼습니다. 회의 중에는 무음, 화면 아래로 두는 것으로 맞추죠 요구. 넷째, 경계선 선언 후에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예약하라. 이번에만 넘어가자는 낮은 목소리의 분노가 아니라 값싼 관대함일 뿐이다. 기록을 남기고 재발시 조치, 일정 변경, 역할 교체, 의사결정 방식 수정을 사전에 명시하면 분노는 개인 감정이 아닌 운영 규율로 승격된다. 다섯째, 수치심과 결별하라. 성숙한 분노는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사건을 명료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비꼼 꼬투리 잡기, 과장, 인신화는 전면 금지다. 항상, 전부, 너 때문 같은 말은 논점을 흐리고 이 사실, 이 부분, 지금 여기는 논점을 선명하게 한다. 여섯째, 타격이 아니라 수정을 목표로 하라. 분노의 성공은 승리가 아니라 수정이다. 상대가 기준을 이해하고 행동이 바뀌면 이긴 것이다. 설득이 아니라 합의를 끌어내려면 대안 제시 시 선택지 2개 확인 질문의 순서로 끝내라.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 회의 시간 45분로 축소하고 안건 수를 줄인다.
B. 회의 전 12시간의 자료를 공유해 준비도를 올린다. 어느 쪽이 실행 가능합니까? 일곱째,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낮은 목소리의 분노는 타인 길들이기가 아니라 자기 규율의 확장이다. 내가 지키지 않는 규범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목소리는 낮아도 분노는 공허해진다. 약속, 시간, 품질, 말투 4가지에서 어제의 나보다 위반 빈도를 낮추는 것. 이것이 설득의 자본을 쌓는 방법이다. 여덟째, 회복 루틴을 설계하라. 분노 표현 후에는 반드시 에너지 회수 과정을 넣어 신경계를 원래 상태로 돌려야 다음 상황에서 다시 낮은 목소리를 꺼낼 수 있다. 10분 걷기, 물 1컵, 간단한 사실 기록, 배운 점 1가지 적기, 이 4가지를 자동화하라. 아홉째, 구경꾼의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제3자가 있을 때 분노는 곧바로 연설이 되고 연설은 곧바로 관계 게임이 된다. 공개석상에서는 원칙만 짧게 표시하고 구체적 수정을 비공개로 옮기는 것이 상책이다. 열째, 마지막 한 문장을 준비해둬라. 불꽃이 오르기 직전 꺼내는 사전에 합의된 문장 하나가 폭발을 무력화한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20분 뒤 같은 자리에서 사실과 해결만 논의하죠. 이 문장은 도망이 아니라 통제다. 정리하면 성숙한 분노는 볼륨이 아니라 명료도, 감정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기준의 일관성, 승부욕이 아니라 수정 능력으로 측정된다. 어른의 분노는 낮은 목소리 한 문장에서 태어나 규범의 집행으로 완성된다. 오늘 단 하나의 약속을 선택하라. 볼륨을 내리고 사실을 말하고 요구를 제시하라. 그러면 당신의 분노는 관계를 부수는 망치가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금형이 된다. 세상을 지키는 영웅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그는 출근길에 한 걸음, 책상 위에 한 줄, 남이 보지 않는 순간의 한 선택으로 세계의 질서를 붙들어맨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지 않으며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평범한 규율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비범한 힘이다. 영웅성은 재능이 아니라 일상의 정확도로 측정된다. 약속 시간 5분 전 도착, 회의 전 자료 12시간 공유, 합의된 규칙의 예외 영회, 맡은 일의 품질을 말이 아닌 로그로 증명, 잘못은 즉시 인정하고 24시간 내 수정 계획과 재발 방지책을 공개. 이런 미세한 습관들이 신뢰의 자본을 축적한다. 남이 보지 않을 때 기준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남이 보는 앞에서 특별한 연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작업의 마지막 1%를 생략하지 않고 자료 출처를 한 줄 더 남기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윤리를 깎지 않는다. 영웅은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하고 과정보다 원칙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는 성과를 내기 전에도 이미 신뢰를 얻고 실패하더라도 신뢰를 잃지 않는다. 일터에서는 문제를 사람과 분리해 행동, 영향, 수정의 순서로 말하고 가정에서는 불평 대신 개선을, 온라인에서는 속도 대신 사실 확인을 선택한다. 오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유혹을 오늘만은 더 정확하게로 바꾸며 피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소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 줄서기, 분리수거, 회의록 5줄, 저장소에 커밋 메시지 1줄, 동료의 크레딧 표기 1줄. 그의 친절은 거래가 아니고 그의 침묵은 공모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낮은 목소리 한 문장으로 경계를 선언하고 그 다음 날에는 더 나은 절차로 시스템을 고친다. 불리함을 이유로 기준을 낮추지 않고 유리함을 이유로 타인을 밀어내지 않으며 우연한 행운을 실력으로 과장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장 너그럽고 자신의 몫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타인의 몫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에서 나온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원칙으로 같은 품질을 내는 사람, 넘어져도 어제의 데이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 성공해도 자만 대신 문서화를 남기는 사람. 세상을 지키는 영웅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일상의 정직이 축적될 때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평범함을 끝까지 지켜낸 품위가 결국 가장 비범한 방패였음을. 지위나 재능이 삶의 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품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오직 근면이다. 다사는 묻는 질문마다 같은 답을 내렸다. 뭉툭한 것을 뚫는 법도, 막힌 것을 트이게 하는 길도, 거친 것을 연마하는 방법도 부지런하라. 그러나 근면은 바쁘게 보이는 연출이 아니라 기준을 향한 정확한 반복이다.
첫째, 근면의 단위는 시간이 아니라 완료다. 매일 아침 목표와 직결된 핵심 산출 한계를 정하고 한 문단, 한 실험, 한 고객콜, 그 외 활동은 보조로 배치하라. 둘째, 착수의 마찰을 0에 가깝게 낮춰라. 작업 공간을 고정하고 책상 위 도구, 노트, 알림을 전면 차단하며 시작 신호, 행동, 보상의 고리를 설계한다. 타이머 50분 시작, 문서 한개 열기, 끝나면 5분 걷기. 셋째, 근면을 집중 블록으로 시각화하라. 오전 첫 90분은 깊은 일에 배정하고 하루 3블록 50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회의는 블록 사이에만 끼워 넣어 맥락 전환을 금지한다. 넷째, 입력 지표로 자신을 관리하라. 성과는 변동하지만 입력은 통제된다. 오늘의 블록 수, 방해 차단 횟수, 문서와 라인 수, 피드백 주기 길이를 기록하고 주당 1회, 금요일 20분 리뷰로 병목을 짧게 자른다. 다섯째, 성실은 빠른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이다. 수면, 운동, 수분, 식사는 생산성의 미학이 아니라 근면의 연료다. 에너지가 무너지면 의지도 무너진다. 여섯째, 작은 승리의 공장을 가동하라. 1분 착수, 2분 정리, 회의 후 3문장 로그, 작디 작은 일관성이 자기 효능감을 올리고 자기 효능감이 다시 근면을 가속한다. 일곱째, 근면은 윤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지 않고 마지막 1%를 생략하지 않으며 출처와 근거를 한 줄 더 남기는 습관이 신뢰의 잔고를 쌓는다. 여덟째, 계획은 가볍게, 실행은 무겁게. 월요일 15분에 주간 3대 결과를 정하고 수요일에 중간 점검으로 폐기 수정 유지의 셋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리며 금요일에는 다음 주 첫 과제만 예약해 관성으로 월요일을 시작한다. 아홉째, 근면은 경계의 기술이다.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하고 무목적 스크롤, 회의 남발, 알림 폭주, 이를 어기면 재발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긴다. 열째, 실패를 데이터로 바꿔라. 오늘의 지연, 이탈, 오류를 숨기지 말고 로그로 공개하면 내일의 블록 설계가 정밀해진다. 산은 한 삼태기에 흙을 더 붙이지 않아서 못 만드는 것이고 평지는 한 삼태기에 흙을 부어 시작하는 데서 산이 된다. 근면은 재능을 이기고 운을 끌어오며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오늘도 묻지 말고 한 블록을 더 그 한 번의 성실이 내일의 품격을 결정한다. 작은 자비는 가까운 고통만 본다. 큰 자비는 고통의 근원을 본다. 작은 자비는 지금 당장의 눈물의 손수건을 건네지만 큰 자비는 내일 같은 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칙을 세우고 구조를 고친다. 작은 자비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같은 집단, 나와 유사한 의견에 더 따뜻하고 멀고 다른 존재에는 냉담해지기 쉽다. 큰 자비는 거리와 유사성을 기준으로 온 길을 차등하지 않는다. 작은 자비가 동정에 머문다면 큰 자비는 존엄을 지키게 한다. 당신은 도움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설 수 있다. 큰 자비는 반드시 경계가 있다. 무제한의 온정은 상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의존을 키우며 때로는 해로운 행동을 떠받치는 착한 공모가 된다. 그러므로 큰 자비는 따뜻함과 함께 명료한 선을 제공한다. 무엇을 돕고 무엇은 스스로 하게 둘 것인지, 오늘 무엇을 제공하고 내일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반복 시 어떤 수정과 책임이 뒤따를 것인지. 작은 자비는 이번만을 남발해 문제를 내일로 미루고 큰 자비는 오늘의 규칙으로 내일의 재발을 줄인다. 큰 자비는 정의와 만나야 한다. 불의를 보고도 조용한 친절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의 포장이다. 약자를 돕되 가해를 용인하지 않고 공감을 표현하되 사실을 흐리지 않으며 사과를 받되 재발 방지 약속과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요구한다. 큰 자비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허영을 경계한다. 익명의 도움, 투명한 절차,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돕고 선행의 홍보 대신 결과의 문서를 남긴다. 작은 자비는 급한 불을 끄는 손, 큰 자비는 다시 불이 나지 않게 설계도를 바꾸는 손이다. 큰 자비의 척도는 세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범위, 개별 사건을 넘어 제도, 문화, 습관의 레벨을 겨냥하는가. 둘째, 비용, 나의 시간, 돈, 평판의 실제 지불을 수용하는가. 진짜 자비는 공짜가 아니다. 셋째, 재현성, 오늘 했던 방식이 내일도 내가 없어도 작동하는가. 큰 자비는 거절을 포함한다. 선을 넘는 요구에 지금의 방식으로는 도울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돕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은 냉혹함이 아니라 자원과 기준을 보호해 더 오래, 더 넓게 돕기 위한 기술이다. 또한 큰 자비는 분노를 관리한다.
품위 있는 낮은 목소리로 불의의 제안과 결과를 통보하고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행동을 수정한다. 도움의 최종 목표는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다. 그러므로 도움 뒤에는 항상 학습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오늘은 함께 했으니 다음에는 당신이 먼저 시도하고 나는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큰 자비는 자기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 자기 관리가 무너지면 타인에 대한 온기도 쉽게 분노와 피로로 바뀐다. 수면과 리듬, 재정과 일정, 말과 기록을 단정히 유지하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할 수 있다. 작은 자비가 마음의 충동이라면 큰 자비는 마음의 훈련이다. 오늘 한 사람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일 10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라. 그 길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자비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힘이 된다. 어른은 완성된 형상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매일 몸부림치는 태도다. 그는 말을 믿어달라고 고집하지도 행동에 반드시 눈부신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오직 의의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선택의 무게를 끝까지 스스로 진다. 약속은 가볍게 하지 않고 한 번 했으면 끝까지 지키며 실패했을 때는 변명보다 먼저 책임의 좌표를 자신에게서 찾는다. 어른의 말이 힘을 갖는 이유는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요점을 남기고 군더더기를 삼키기 때문이다. 100가지 고민을 한 문장으로 응축해 꿰뚫고 많은 것을 들었어도 의심스러운 부분을 걷어내 조심스럽게 말한다. 보는 것도 같다. 더 많이 보되 위태로운 부분은 멀리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가른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권한이 없으면 판단보다 절차를 세운다. 조급함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는 4글자를 떠올린다. 부지런함, 삼감, 조화, 느림. 빠르게 소란을 키우는 대신 천천히 서두르며 정확도를 높이고 관계에서는 관대함을 보이되 자기 관리에선 엄격함을 택한다. 군자는 3번 변한다는 옛말처럼 멀리서 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며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어른의 태도는 이 세 층위를 동시에 지닌 균형이다. 사람을 대할 때 그는 먼저 실망하지 않는다. 남이 속일까, 남이 나를 믿지 않을까를 미리 염려하기보다 내가 먼저 깨닫고 먼저 바로잡는다. 듣기는 공정하게, 말하기는 절제 있게, 판단은 느리게, 실행은 단호하게, 이 순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말이 쉽고 수다스러우면 신실함이 사라지고 방자하면 예가 무너진다. 그러니 그는 침묵을 전략으로 삼지 않되 침묵의 힘을 안다. 말해야 할 때는 사실과 기준, 요구를 분리해 짧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마음을 바로 세워 경거망동을 막는다. 어른다움은 일상에서 검증된다. 시간 약속 5분 전 도착, 자료의 출처 한 줄, 오류의 즉시 정정, 타인의 공로 표기. 이 사소한 동작들이 그의 신뢰를 담보한다. 유리할 때도 규칙을 바꾸지 않고 불리할 때도 품위를 버리지 않으며 우연한 행운을 실력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권위를 과거에서 찾지 않고 오늘의 태도에서 벌어들인다. 화가 났을 때는 인신이 아니라 행동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을 때는 재발 방지의 약속과 검증을 요구하며 관대함을 베풀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한다.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루틴도 빠뜨리지 않는다. 수면과 호흡, 기록과 검토를 일정에 고정해 마음의 기복을 낮추고 매일 한 번은 혼자 앉아 오늘의 선택을 되짚어 양심을 밝힌다. 어른은 멈출 줄 알아서 더 빨리 나아가고 좁힐 줄 알아서 관계를 넓힌다. 결국 어른다움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으로 증명된다. 남이 보는 앞에서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같은 기준을 지키는 사람. 결과로 칭찬받기보다 과정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사람. 조급한 승리를 거부하고 오래가는 신뢰를 택하는 사람. 이들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들의 조용한 기준이 주변의 속도와 소음을 서서히 바꿔놓는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먼저 엄정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우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는 칼날을 무디게 하지 마라. 이 꾸준한 태도가 바로 진정한 어른의 얼굴이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깥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며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므로 지키는 마음의 핵심은 흔들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흔들림을 정확히 인정하고 중심을 세우는 데 있다.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중심을 세우는 첫 관역은 주관의 조율이다.
조연함이란 욕망을 없애는 금욕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우는 작업이다. 상황이 좋을 때 들뜸을 경계하고 나쁠 때 절망을 금한다. 인생은 음악처럼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법이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이자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임을 기억하고 어느 한쪽에 취해 균형을 잃지 말라. 오만을 방치하지 말고 욕심대로 행동하지 말며 작은 성공에 취해 기준을 흐리지 말라. 술에 취하면 밤이 지나면 깬다. 하나 뜻에 취하면 평생을 취해 산다. 하루의 절개는 잠에 달려있고 100년의 절개는 뜻에 달려있듯 휴식으로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고 다짐으로 생의 방향을 지켜라. 선을 따르기는 산을 오르듯 어렵고 악을 따르기는 담이 무너지듯 한순간이니 복잡한 변명 대신 간결한 금기를 가져라.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덜 말하고 한 번 더 늦게 반응하라. 말은 그릇이니 경솔한 언어로 마음을 쏟아버리지 말고 말하기 이전의 침묵에서 공정을 확보하라. 아이는 세상에 나와 말을 배우고 노인은 세상을 겪으며 침묵을 배운다. 의지할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니 남의 인정을 갈구해 기준을 바꾸지 말고 홀로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도록 방 안의 구석까지 마음을 비추어라. 마음을 붙잡는 기술은 구체적이다. 아침에는 호흡과 함께 오늘의 기준 한 문장을 선언하고 낮에는 방해를 끊어 집중을 지키며 저녁에는 세 줄의 사실 기록으로 마음의 방향을 재점검한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에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먹어도 맛을 모른다 했으니 감각의 순간마다 중심을 불러 세워라. 위기는 맞닥뜨려 소동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개미 구멍을 막지 않으면 큰 홍수가 오듯 작은 이탈을 즉시 바로잡는 습관이 큰 파국을 막는다. 회복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귀가 아니라 이전과 확실히 결별하는 결단이므로 후회만 남기는 감정적 반성 대신 제도와 루틴을 고쳐 재발의 여지를 없애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부터 바꾸라. 내 마음이 비뚤어지면 세상도 함께 어그러진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모든 책임의 좌표를 자신에게서 찾고 그래서 경쟁 앞에서도 자격을 갖는다. 활을 쏘아 맞히지 못해도 관역을 원망하지 않고 자세를 고치는 자가 다음 발을 명중시킨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곧 어른의 얼굴이다. 오늘 욕망과 두려움이 부르는 방향을 따르지 말고 내가 세운 기준이 부르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마음을 붙잡고 붙잡힌 마음이 다시 운명을 붙잡는다. 물러섬은 안전이 아니라 침식이다. 두려움을 이유로 멈추는 순간 기회는 썩고 의지는 녹는다.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라 구분의 지혜, 두려워해도 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르는 능력이다. 시작을 미루는 공포의 80%는 정보 부족과 상상 과잉에서 온다. 그러니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충분한 시작을 선택하라. 모든 위대한 일은 작고 서툰 첫걸음에서 태어나고 가장 어려운 문제도 쉬운 동작 하나로 개시된다. 규칙은 단순하다. 지금 15분 착수, 24시간 내 1회 실험, 72시간 내 되돌림 리뷰. 설계는 이렇게 한다. 가설을 한 문장으로 고정하고 이 메시지로 전환율이 1% 오를 것이다. 성공 기준과 중단선을 미리 정하며 상승 0.3%면 즉시 폐기. 적은 비용의 샘플로 던져본다. 매는 먹잇감 위로 스스로를 던지지만 높이 나는 맹수는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낙인 아니라 데이터이니 결과보다 학습량을 기록하라. 사실 무엇이 일어났는가, 해석 왜 그랬는가, 결정 무엇을 바꿀 것인가, 예약 다음 실험은 언제 어떻게.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대개 하나, 포기다. 그러므로 멈춤을 허락하지 말고 속도를 조정하라. 느리게 가더라도 계속 가는 자가 끝내 도착한다. 제도전 루틴을 표준화하라. 재정비 20분, 호흡 3회, 산책 10분, 물 한 컵으로 신경계를 안정. 사실 기입 아스줄, 가정 행동, 데이터, 방해, 교훈, 싼 수정 1개, 변수 하나만 바꾸고 재시도. 면 연결, 동료 1명과 검토하여 맹점을 제거. 좌절은 감정이지만 재시도는 절차다. 두려움의 정면 돌파는 조건 없는 용기가 아니라 제한 있는 실험이다. 예산, 시간, 범위를 좁혀 실패의 비용을 작게 만들면 행동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목표가 막막할수록 단위를 더 작게 쪼개라. 하루 1개 전화, 1페이지 초안, 1% 개선.
이 작은 승리들이 자기 효능감을 키워 다시 용기를 생산한다. 비난을 향해 방패를 들지 말고 기준을 들라. 인신이 아닌 행동을 수정하고 승부가 아닌 수정을 목표로 삼아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길이 멀다고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공개석상에서는 원칙만 짧게, 구체적 수정은 비공개에서 합의하고 다음 행동의 시각, 장소, 책임자를 고정해 의지가 아니라 일정으로 재도전을 강제하라. 결과가 늦을수록 품위를 버리지 말고 속도를 의심하지 말라. 방향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질문이 고갈되면 행동으로, 행동이 지치면 질문으로 전환하라. 묻고 실행하는 왕복 운동이 침체를 돌파한다. 장운의 뜻을 품었다면 한때의 재앙으로 꺾이지 마라. 오늘의 패배는 내일의 설계도를 낳고 오늘의 통증은 내일의 근력을 만든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포기하고 싶은 찰나에 내딛는 마지막 한 걸음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완성한다. 다산의 가르침은 과거의 금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작동 체계다. 우리는 그것을 정신적 유산으로 상속받아 오늘의 난관을 돌파하는 운영 원리로 컴파일해야 한다. 유산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의의 중심의 선택 구조. 이익과 의도가 충돌할 때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하겠다는 서약을 실무로 내리는 것. 즉, 판단의 기준을 외부 유혹이 아니라 내부 헌장에 고정하는 일이다. 둘째, 정성의 축적. 한 번의 확신을 위해 만 번의 준비를 감수하는 태도. 결과의 화려함이 아니라 과정의 진정성으로 세계를 설득하는 습관이다. 이 두 축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면 우리는 매일 스스로의 내부 표준서를 갱신한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로 경계를 세우고 무엇을 할지로 무게를 더한다. 기록은 도덕적 사치가 아니라 운영장치다. 사사로운 선택 하나가 내 역사를 만든다는 자각 아래 나는 매일 저녁 그날의 의사결정 한 건을 문장으로 남기며 왜 그렇게 했는가를 확인한다. 이 간명한 검토가 세월의 독을 빼낸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신실해야 한다는 경계는 디지털 소음 시대일수록 더 날카롭다. 관객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같은 속도로, 같은 품질로, 같은 기준을 지키는 사람만이 내면의 통화를 축적한다. 도움은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존엄의 기술이다.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되 자립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남긴다. 선행의 홍보 대신 재현 가능한 절차를 문서화해 다음 사람도 같은 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배움과 일의 경계도 지워라. 일을 하듯 공부하고 공부를 하듯 일하는 리듬은 전문성을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질로 증명한다. 나만의 고독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유산의 일부다. 방 안의 구석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루 한 번은 혼자 앉아 오늘의 말, 돈, 시간이 내 기준과 합치했는지 묻는다. 이 조용한 점검이 내일의 용기를 만든다. 결국 유산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정확도에서 태어난다. 나는 오늘도 의를 기준으로 한 걸음을 선택하고 정성으로 그 한 걸음을 다 채우며 기록으로 그 걸음을 역사에 등록한다. 그러면 내 삶은 출발선의 우연이 아니라 도착점의 서사로 편집되고 다산의 문장은 과거의 격언이 아니라 현재의 작동 규범이 된다. 당신이 지금 쓰는 한 문장이 내일의 얼굴이 되고 지금 내리는 한 선택이 훗날의 품격이 된다. 이 누적이 곧 당신의 정신적 유산이며 그 유산이 다시 세상을 조용히 수정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좌표를 찾아보았습니다. 출발선이 아니라 도착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의 철학, 낮은 목소리의 분노,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영웅의 품격까지. 이 모든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날카롭고도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범해 보여도 그 하루하루가 모여 곧 당신의 역사가 되고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도착점을 그릴 것인지, 어떤 품격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지 다산의 지혜가 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혜의 지도를 넓혀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바꾸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지도,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